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혹시 소리 울리나요? 살짝 올립니다. 네, 지금은 안 울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1주차 내용을 같이 볼 건데, 사실 저희가 따로 공지를 아직 안 해드렸는데, 이제 매번 월요일마다 진행하기 전에 그 스테이지 하나씩 각자 다들 공부를 해서 와 주시면 됩니다. 요번 주차는 이제 1주차고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사실 미리 보고 오고 자시고 할 게 없을 정도로 적어서 괜찮은데 이제 다음 주차부터는 관련된 내용 학습하시고 월요일 요 시간에 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주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초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추후에 뭐 프로젝트랑 CTF 팀에서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상해서 만든 커리큘럼들을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요. 매주 이제 줌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투표 결과 월요일 날 오후 6시 이 시간에 이제 매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방학이 끝나는 개강 하루가 아니라 한 주 전까지 아마 7주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주차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반 교육은 모든 부원분들이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어요. 2022년 그 이상 단톡방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면 모두 수강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저희가 별도로 수강 신청 구글 폼을 받았죠. 그 구글 폼을 내주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출석 체크, 과제 체크, 수료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수료증을 미리 수강 신청해 주셨던 분들한테만 제공을 해드려요. 요 출석 과제 수료 시험은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추후에 이제 프로젝트반이나 CTF 팀 선발 그리고 수료증 지급에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제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그냥 각자 다들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기왕이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조금 출석 체크도 하고 과제 체크도 하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집중이 더 잘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런 출석 체크, 과제 체크, 시험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반 교육은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이 시간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매주 이제 스테이지 하나씩 스스로 학습을 해 오신 다음에 이 시간에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운영진 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살펴보고 질문 있으면 이 시간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컴퓨터 기초 커리큘럼을 듣고 컴퓨터 구조랑 메모리 구조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요 강의 자료로 드림앱이라는 사이트의 리버싱 로드맵 버전 1을 이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링크를 제가 달아놨는데 수업 끝나면은 제가 자료를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 들어가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이제 강의를 수강하고 스테이지 공부를 계속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은 이상 공식 디스코드 채널이 있습니다. 디스코드 채널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질문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운영진 분들이나 뭐 다른 부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출석 체크랑 교육 일정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석 체크는 줌 참석을 하시고
채팅을 이용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줌 채팅방으로 그냥 출석 체크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 기록이 다 남아서 그걸 이용해서 출석 체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션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여름 학기 동안 진행되는 교육 일정들이랑 어떤 내용 배우는지랑 이 강의자가 누군지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차 강의자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제 정해지는 대로 바로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강의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줌 세션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차 강의자분께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석 체크로 인정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번 1주차고 오늘 있는 수업은 강의자가 저니까 만약에 오늘 참여가 힘드셨던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은 출석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 강의자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줌으로 시간 많이 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런 이렇게 따로 연락 주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조금 차등을 둬서 출석률을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주셔도 출석 체크는 되지만 뭐 만약에 나중에 점수를 산정을 한다던가 그 프로젝트반이나 CTF팀 선발을 할 때 줌 세션에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산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서로 좋은 거니까 네,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과제랑 수료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과제는 매주 학습 완료를 했다는 캡처본을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매주 제출 어,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번만 다 이제 강의가 끝나고 방학이 끝났을 때 이제 7주차 수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드림앱 페이지에 보라색으로 다 채워지면 이 부분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제 드림앱 로드맵이 이전 스테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 스테이지가 안 열려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스테이지 1을 안 하면 스테이지 2, 3, 4, 5, 6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요 사진 한 장이 이제 모든 내용들을 잘 학습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요 사진 한 장을 나중에 캡처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 시험은 이제 마지막 주차 수업 시간 그게 이제 8월 29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29일 월요일에 수료 시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리버싱 로드맵 진행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문제가 이제 드림앱 사이트에 있는 패치라는 리버싱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제출하는 걸로 수료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교육을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진도를 다 나가버려서 이 문제까지 다 풀어버렸다. 그러면은 수료 시험 치른 걸로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제 대체랑 유사한 거죠. 8월 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8월 29일 오후 8시 전까지 이거 문제 푼 거 어떻게 풀었는지랑 정답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은 수료시험 통과한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 출석 체크, 과제, 수료시험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명단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따로 해주셨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만 출석 체크, 과제 체크, 수료 시험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누락됐거나 자기 이름이 없다 이러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동안 교육을 완료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지식, 공부를 같이 한 거니까 얻어간 지식이 있겠죠. 컴퓨터 기초, 리버싱을 배우고 컴퓨터 구조,
그리고 x86 어셈블리어 기초도 배우고 메모리 구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료증, 수료 시험 통과 여부랑 출석률, 그리고 과제 제출을 토대로 수료증을 드릴 예정이에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 출석률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 웬만하게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면 모두 수료증 받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석률이나 뭐 수료 시험 점수를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수료증 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랑 CTF팀 선발을 할 때 가산점을 드립니다. 수료 시험 점수랑 과제 출석 점수가 높은 분들은 가산점을 매우 크게 드릴 예정이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1주차 교육 내용 조금 중요하게 같이 보면 좋은 내용들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앱.io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오펜시브 시큐리티 기업인 티오리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해킹 공부 플랫폼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아무래도 보안 분야 특성상 공부를 할 때 그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이 드림앱.io에서 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너무 잘 정리해주고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놔서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학 끝날 때까지 이번 수업으로 이렇게 스테이지 6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뭔지 간단하게 개념이랑 어디에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스테이지 2에서는 바이너리가 뭐고 그리고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이 뭐고 둘이 어떻게 다른지 공부를 하고 스테이지 3에서는 컴퓨터 구조 그리고 메모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4에서 X86, 그러니까 32비트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의 어셈블리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스테이지 3랑 스테이지 4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많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약간, 어, 소개하는 부분, 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라면, 스테이지 3랑 4부터 난이도도 올라가고, 내용도 많아지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5에서는 이런 리버싱을 할 수 있는 도구 소개가 있고 사용법들도 간단하게 다뤄보고 스테이지 6에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 스테이지 6에 이제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 문제는 패치 문제로 수료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지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뭐고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리버싱이란 이렇게 정의를 사전적으로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해체해서 분석하고 구조랑 기능, 디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면 리버싱은 기계어를 인간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반드시 기계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어는 좋든 싫든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노출돼도 괜찮은 이유는 기계어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프로그램이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소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기계어는 뭐 노출돼도 괜찮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버싱은 그런 기계어를 해석해서 이걸 소스 코드화하고 소스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해석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누구나 이제 완제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면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하면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엽기 떡볶이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배달을 시켜서 주문을 해서 얼마든지 그 엽기 떡볶이의 맛있는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죠. 핵심은 이 완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엽기 떡볶이만 팔고 삼성에서도 그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리버싱을 통해서 이 완제품만을 가지고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내가 고기 잡는 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파는 구조인데 어, 그 물고기를 통해서 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역으로 추측을 해가는 과정이 리버싱이고 그래서 리버싱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 엄청난 기술인 거죠. 핸드폰만 보고 핸드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엽기 떡볶이를 먹어만 보고 이 엽기 떡볶이의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좋게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되고 나쁘게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좋게 사용되면 서비스가 끝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끝나서 업데이트가 안 이루어져 있고 소스 코드도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그 프로그램은 사실상 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너무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제작사가 서비스를 종료해서 내가 다시 그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버싱을 통해서 게임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게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악성 코드. 악성 코드도 당연히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죠. 그냥 그 실행 파일만 터트려서 내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를 심고 랜섬웨어를 심고 이러는 건데 그 실행 파일이 어찌 되었던 내 컴퓨터에 실행이 되어야 그런 악의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행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됐다라는 거는 리버싱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점은 당연히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을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얻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유료 프로그램을 판다던가 뭐 정품 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해야지만 뭐 유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 리버싱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정품 인증을 수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의 동작을 분석을 해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무료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직접 설계도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불법 프로그램들의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유료 프로그램을 통째로 복사하는 걸 크랙이라고 하고 그런 정품 인증 과정을 리버싱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게 사용되고 나쁘게 사용되는 이 리버싱의 예시들을 살펴봤는데 이거의 핵심은 이 페이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버싱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너리가 필요하다. 바이너리라는 건 기계어로 된 실행 파일입니다.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라는 거는 그 컴퓨터가 기계어를 해석하고 동작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기계어가 반드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계어가 저장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계어를 사람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리버싱은 그 기계어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 분야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리버싱은 인간이 기계어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리버싱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되겠고, 이 전제를 깔고 이제 이해를 시작해보면 기계어를 해석하는 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 기계어를 해석하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진짜 맘 잡고 밤새도록 그 기계어를 막 분석하고 평생을 바쳐서
기계어로 어떻게 코드가 동작하는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리버싱이고, 완제품이 있다라는 말은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과는 다르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리버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데, 정품 인증 과정도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 파일이 있고 동작 방식이 기계어로 노출되어 있다. 근데 기계어는 인간이 보기 힘들어서 뭐 노출되어도 상관없지만, 그 노출된 기계어를 통해서 그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소스 코드로 다시 바꾸고, 이런 기술이 바로 리버싱이다.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주차 교육 내용 전달은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채팅으로도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차에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똑같이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스테이지 2 내용을 학습해 오시면 됩니다. 스테이지 2 내용은 뭐 프로그램, 전처리, 컴파일, 어셈블, 링크, 디스어셈블, 디컴파일, 이런 단어들의 정의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코딩이 되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컴퓨터에서 동작이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스테이지 2를 학습을 완료를 하시고 줌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차 강의 시간, 내용, 과제, 강의자 모두 이 노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가 강의 끝나고 톡방에 올려드린 요 자료, 요 강의 자료 참고해서 노션 페이지 접속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